불은 문명의 시작. 인간이 자연의 혹독함을 이겨내고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이 있었기 때문이다. 불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 온돌. 한민족의 대표적인 난방 방식이었던 온돌은 수천 년간 우리만의 생활이자 문화였다. 그러나 2010년 세계는 지금 온돌에 열광하고 있다. 온돌은 세계를 덮이고 그들의 생활 방식까지 변화시킨다. Wir werden Ihnen das sehr wahrscheinlich bestätigen können, dass wir mittlerweile so weit sind, dass jedes zweite neu gebaute Haus in Deutschland eine Fußbodenheizung. 新築のマンションでいきますと、約 60% 程度がガラン防設しております。Market is going to be much more bigger in the future. 온돌, 즉 바닥 난방의 경험이 전무하던 유럽, 일본, 중앙아시아는 앞다투어 온돌을 구입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난방의 대세가 온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북부, 대륙성 기후로 유난히 겨울이 긴 나라 카자흐스탄.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를 웃도는 혹한의 나라다.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였던 알마티. 여전히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이곳에 최근 몇 년 사이 건설 시장이 성장세를 타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건설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의 한 건설업체가 있다. 옹벽 철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공세가 한창인 이곳엔 130만 제곱미터의 2,500여 가구와 천실의 오피스텔은 물론 호텔까지 갖춘 대형 복합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곱미터당 분양가는 4,500달러. 그야말로 초호화 아파트인 셈이다. 상위 5%의 계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이 아파트는 부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1블록을 얘기를 할까요? 지금 1블록은 여기는 35%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이제 2블록, 3블록 진행이 될 건데 그거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곧 진행이 들어가겠습니다. 건설 현장 인근에 위치한 모델 하우스. 평일에도 아파트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파트는 시공 전부터 알마티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스마트한 홈 시스템을 비롯해 최첨단 시스템으로 꾸며진 내부 시설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바닥을 데우는 난방 방식 온돌이다. Там, это ондуль, э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истема ондуля. Что она дает? Дети босиком могут бегать, вы можете сидеть, вы можете лежать на этом полу. 바닥의 열기로 방안을 덮이는 난방법이 그들에겐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난방 방식은 바닥이 아닌 공기를 데우는 대류 난방이다. 주택의 90% 이상이 방마다 설치된 라지에이터로 난방을 하고 바닥엔 두터운 카페트를 깔아 냉기를 막고 있다. Ну, в общем-то, не только мы топимся такими батареями, используем такие батареи. В общем-то, в Казахстане в основном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вся топится, обогревается такими радиаторами. 중앙아시아의 여느 나라들이 그렇듯 카자흐스탄의 주택들도 겨울은 늘 추위와의 싸움이었다. 하루 종일 틀어도 바닥을 데울 수 없는 대류 난방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난생 처음 접해보는 바닥 난방은 상상 그 이상의 경험이었다.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ись теплые полы Ондоль. В нашей квартир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ись эти полы вообще. Без ума от таких теплых полов. Мне, честно, надоели вот эти радиаторы, которые у нас дома. Это вообще безупречные теплые полы. Так равномерно, приятно прям лежать, сидеть. Ковров даже не надо, просто нужно ходить и наслаждаться здесь.
라지에터 없이도 방 안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는 한국의 바닥 난방은 이곳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Садись, потрогай. Да? О, как тепло. Все это регулируется. Бустерный насос. Впечатления очень хорошие, и по всей Алмате я не видела таких квартир, то есть мы не видели таких квартир такого высокого качества, особенно вот эта система напольных полов. Ондоль, да. И, в общем, мы решили купить эту квартиру. 내년도에 우리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보면서 이 온돌 시스템에 대한 장점을 더 몸소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온돌 시스템이 카자흐스탄 저변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수온주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산골마을.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은 더욱더 시리다. 추위가 시작되기 전 부지런히 장만한 땔감은 겨우내 노 부부의 안방을 따뜻하게 데워준다. 요새는 아침에 한 번 떼고 저녁에 한 번 떼고 하루 두 번 떼. 지방 떼면 내려서 거면 뜨뜻해. 한 번 불 떼놓으면 날이 씹질 않거든. 돌이 달아 있으니까. 저 고래를 돌을 이렇게 큰 걸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 놔. 그러니까 그게 닿으면 오래 가. 두꺼운 돌로 구들장을 만들면 불을 피워 돌을 달구고, 달궈진 돌로 바닥 전체를 데운다고 해서 구운 돌, 구들 또는 온돌이라고 불렀던 이것이 우리네 전통 난방 방식이다. 전통 온돌인 구들은 방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취사용 불로도 사용된다. 한번 보니까 잘 돼. 아유, 잘 됐어. 오랜 세월 우리의 온돌은 난방은 물론 취사까지 담당해왔다. 문풍지를 흔드는 칼바람에 코끝이 시려도 따뜻한 구들에 손 한 번 넣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 부부는 평생을 온돌 위에서 살았다. 아르묵에 넣으면 따시니까 빨리 뜨니까. 그래서 이제 아르묵에다 넣는 거죠. 얼른 뜨라고. 내가 많이 나는데 잘 뜨는가 봐. 추운 겨울 아랫목에서 뜨끈하게 몸을 지지다 보면 저절로 졸음이 쏟아진다. 그것이 바로 전통 온돌의 힘이다. 여기가 아파. 그러면 뜨거운 데 가서 이렇게 지지자고. 그 너무 뜨거우면 또 슬쩍 이렇게 반드시 쭉 펴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발이 뜨거우면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또 한참 있다가는 또 다시 이렇게 애고. 그러면은 둥글둥글 가면 네모나기를 다 지지는 거야. 지난 가을 방안을 데울 장작을 마련해 놓은 할아버지. 이제 아궁이 속에 넣기 좋게 장작을 마련한다. 우리는 이처럼 남정네가 장작을 마련하고 구두를 손보고, 아낙네는 불씨를 지키며 수천 년을 살아온 민족이다. (1년에 60일도) 햇빛을 볼 수 없다는 유럽 북부의 겨울은 햇빛이 허락되지 않은 혹한의 겨울. 이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추위를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유난히 추위를 잘 탄다는 토마스 씨. 3년 전 새로 집을 지어 이사를 했다고 한다. Ja. Sie können sich auch die Schuhe ausziehen, aufgrund, dass es eben von unten schön angenehm warm ist. 주인의 안내에 따라 신발을 벗고 들어가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가족 모두 바닥에 편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우리네 풍경과 닮아 있다. 소파가 있지만 바닥에 앉기를 즐겨 한다는 가족들. 그러나 집안에서도 좀처럼 신발을 벗지 않는 유럽의 관습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다. Also es hat sich schon so insofern einiges geändert, dass wir halt jetzt mehr auf dem Boden sitzen, wie früher in der heizkörperbeheizten Wohnung oder vielfach auf dem Boden sitzen, auch halt barfuß oder auf Socken rumlaufen und halt keine Schuhe mehr brauchen. Also insofern hat sich da schon einiges zum Angenehmen hin geändert.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이젠 실내화조차 불편하다고 말하는 아내 클라우디아. 맨발의 자유로운 느낌이 좋다는 그녀가 한겨울에도 맨발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바닥에 온기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난방이었다. 라지에이터로 난방을 하던 당시 아이들은 천식과 알레르기를 달고 살았고 토마스는 온돌, 즉 바닥 난방만이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바닥 난방은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을 줬다. 과거 95제곱미터에 80유로의 난방비를 지불했지만 지금은 150제곱미터에 45유로도 안 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주택의 규모는 2배에 달하지만 난방비는 절반에 가깝다. Wie man die verstellt, immer 0,5 Grad. Also es ist einfach die bessere Energievariante, kann man nicht anders sagen. Und man entlastet natürlich auch noch die Umwelt mit einem geringeren CO2-Ausstoß. Das macht sich natürlich, da freuen sich unsere Nachkommen, unsere Enkel und so weiter. Dauert zwar noch ein bisschen, bis wir Enkel haben, aber die freuen sich auf jeden Fall, dass wir an deren Umwelt mitgedacht haben. 주택 공사가 한창인 부퍼탈의 주택가. 마무리 작업인 난방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주택의 난방은 우리와 똑같이 바닥에 온수 호스를 까는 온돌 난방 시공이다. Bisher sind die alle zufrieden. Es ist auch sehr schöne Wärme, ja. Würde ich jedem empfehlen, eine Fußbodenheizung. Man sieht keine Heizkörper nirgendwo. 온돌, 즉 바닥 난방은 독일 신축 건물 중 50%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실내 공간 활용 등이 뛰어난 바닥 난방은 독일뿐만 아니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도 주요 난방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 난방 방식의 대세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난방 방식의 변화, 비단 유럽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공기를 태우는 대류 난방이 바닥을 태우는 바닥 난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Die Tendenz ist auch ganz klar in Richtung der Flächenheizung. Das resultiert im Wesentlichen daraus, dass die Gebäude immer weniger Heizenergie benötigen und der Einsatz von Flächenheizungssystemen, also Fußboden- und Wandheizungssystemen, immer effektiver wird. Das heißt, der Anteil der Radiatorheizung oder normalen freien Heizflächen wird geringer werden. 그렇다면 원래 유럽인들은 어떻게 겨울을 났을까? 주택가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굴뚝, 벽난로의 사용을 말해준다. 하지만 유럽에서 벽난로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중세 후기. 난로가 발명되기 전 유럽인들은 실내에 모닥불을 피워서 난방을 했다. 모닥불을 피우면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생긴다. 이 대류에 의한 난방이 바로 서양식 난방법이다. 대류 난방을 하면 자연히 바닥은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기 때문에 침대, 식탁을 사용하는 입식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나 모닥불은 열기의 손실이 너무 커 충분히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다. Doch, an den Füßen ist es, also auch wenn man auf dem Teppich ist es okay, aber wir würden hier nie in Socken rumlaufen, immer die ganze Zeit, weil der Boden ist kalt, die Füße sind kalt. 유럽 전통 난방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그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난방 박물관을 찾았다. 18세기 경에야 난로가 발명돼 연통의 열기를 통과시켜 실내에 공기를 덮이는 방식이 도입됐다. 이후 난로의 발전은 열기를 좀 더 오래 가둬두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Was ist das? Das ist ein alter Ofen, ein richtig alter Ofen, ein Friedrichshütter Kochofen um 1850, hingestellt zur Beheizung dieses Raumes. Also keine Zentralheizung, sondern das ist ein alter Ofen. Hier hätte man beispielsweise die Möglichkeit, eine Sache zu kochen beispielsweise oder warmes Wasser zu produzieren und Speisen warm halten könnte man beispielsweise hier oben in dieser Ebene. Könnte man also sagen, okay, hier stellen wir einfach was rein und da wird nachher das Produkt einfach warm gehalten, das Essen warm gehalten. 그러나 이런 난로의 등장으로도 추위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다. Prinzip halt. Das war mir ganz wichtig, dass er das fotografiert. 베르사유 궁전처럼 아주 잘된 궁전에서 루이 14세가 살았지만 너무너무 추워서 아이스크림이 저절로 창가에서 될 정도로,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원조가 바로 유럽 루이 14세 그 궁전에서 이 설탕을 한 물이 얼어서 이거 아침에 먹어보니까 그 얼은 아이스크림이 돼 있어서 이렇게 얼려서 먹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스크림이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안이 추웠다는 얘기죠. 화려한 왕실 생활에서도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열기와 연기를 다루지 못했던 당시 대류난방의 한계 때문이었다. 실내에서 불을 피우면 필연적으로 연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연기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굴뚝은 연기뿐만 아니라 위로 상승하려는 더운 열기까지 함께 빼앗아가는 문제가 있었다. Solches System, ein offener Kamin, ist nicht sehr wirtschaftlich, weil die Hauptenergie ungenutzt über den Schornstein wegtransportiert wird. Man nutzt zum größten Teil eigentlich nur die Strahlungsenergie. Das heißt, ich habe nur das Empfinden, es ist warm, tatsächlich ist der Raum gar nicht so warm. 그 시기 우리에겐 온돌이 있었다. 연기 문제를 해결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궁궐. 궁궐은 불을 때는 아궁이를 건물 밖이 아닌 건물 밑에 설치했다. 임금의 거처에 연기가 나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아궁이를 건물 밑으로 숨겼다. 연기가 나가는 굴뚝 또한 임금의 눈에 닿지 않도록 먼 곳으로 옮겼다. 때문에 아궁이와 굴뚝의 거리도 멀어졌다. 가장 가까운 아궁이에서 가장 가까운 굴뚝과의 거리는 무려 29m. 같은 시기 서양에 비해 우리는 연기를 땅속으로 29m나 이동시켰다.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보면은 이 지상으로 와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언덕 위에 있는 연돌로 올라가게끔, 굴뚝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기가 중간에 지체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좋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 음성. 우리 구들의 원리를 배워 직접 만들어 보길 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들 교육이 한창이다. 물려서 돌아가면은 선조들의 구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구들을 만드는 재료는 특별한 게 없다. 불길을 만들고 방안을 뜨겁게 데워줄 돌과 차진 황토를 잘 반죽해 놓으면 준비는 끝이다. 서툰 솜씨지만 내 손으로 직접 집을 짓고 구두를 놓을 생각에 이곳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한 과정 한 과정을 진지하게 배워나간다. 구들 기술의 핵심은 불길을 조절하는 고래에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불을 가둬둘 수 있느냐는 것, 즉 열을 축적해두는 기술이 관건인 셈이다. 열이 금방 그냥 굴뚝으로 쑥 빠져버리면 굴뚝만 뜨거워질 거야. 불은 들어가되 이 속에서 최대한의 시간이 체류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60-70년 전만 해도 남자라면 누구나 놓을 수 있었던 구들 기술. 세월이 흘러 그 전통 기술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구들이 주었던 따뜻함은 잊지 못할 것이다.
꼬박 한나절 작업 끝에 구들이 완성됐다. 아우 뿌듯한데요. 어. 보람되고. 예. 진짜 하나도 모르고 왔는데 예. 진짜 단 이틀 만에 구두를 놓는다는 걸 배워서 참 보람됩니다. 슬기롭고 정말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에 참으로 정말 신기하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과학적인 온돌 난방 방식인 것 같습니다. 불을 떼보는 심정이 조마조마하다. 연기가 제대로 나와야 구들은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오늘 어떻게 연기가 잘 나와요? 예. 구들장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잘 됐습니다. 네, 좋답니다. 비록 집에 돌아가면 온수식 파이프가 깔린 현대식 온돌에서 잠을 자겠지만 몸으로 깨우친 전통 구들의 지혜는 잊지 못할 것이다. (1998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의 태권도, 김치 등과 함께 온돌이 한국 고유어로 올랐을 정도로 온돌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 상징 코드다. 그렇다면 우린 언제부터 온돌을 사용해온 것일까? 문헌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였다. 그러나 한반도 곳곳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통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온돌을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움집 한가운데 바둑돌처럼 쌓아 만든 신석기 시대의 화로터는 기원전 5천년 전부터 돌을 구워 난방을 한 구들의 흔적이 발견된다. 본격적인 온돌의 사용만 미루어 보더라도 온돌은 대략 2,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조선시대에 오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온돌이 발전을 해가지고 연기가 역류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궁이에서 조금 들어가면서 둔덕을 둬가지고 불이 넘어갈 수 있게 바람이 불고 그래도 몇 단계의 쉼터가 있는 거예요, 연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조선시대는. 그래서 그런 발전을 해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돌의 뿌리는 어디일까? 서양에서 바닥 난방의 흔적을 찾는 일이란 쉽지 않다. 로마 시대 대중 목욕탕에서만 사용되다 사라져버린 하이퍼코스트. 그러나 불길을 다스리는 고래조차 없었던 이 기술은 넓은 면적을 덮일 수도 원하는 방향을 데울 수도 없었다. 우리의 전통 온돌과 비교하면 그 기술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바닥 난방을 최초로 건물에 도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에서 바닥 난방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일까? 1916년 도쿄를 방문한 라이트. 이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한다. 일제시대 서울에서 일본으로 이전됐던 경복궁 자선당. 자선당은 조선 총독부 건설에 따라 철거되게 되면서 동경으로 건너왔다. 현재는 다시 서울 경복궁으로 돌아온 자선당. 일본을 방문한 라이트는 우연히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다. 그리고 실내에 불을 피우지 않고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바닥이 그에겐 너무도 신기했다. 온돌을 매직룸이라 표현했던 라이트는 한국식 난방 방식인 온돌에 완전히 매료된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온돌의 바닥 난방을 이용해 온수 파이프 바닥 난방을 개발했고 자신의 대표작의 온돌을 시공하기 시작했다. 구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본국 미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설계한 집에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시설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그 불을 떼는 방법을 도입하지는 않았고 당시 그 온수 파이프를 이용한 그런 바닥 난방을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온수 파이프 난방과 전기 바닥 난방 이런 것들이 현대 서양이나 미국에 있는데 이 원조가 바로 우리 전통 온돌이 원조입니다. 백제 때 전파됐지만 일본 자연 환경에 맞지 않아 쓰이지 않던 온돌이 부활하고 있다. 지금 일본엔 유카담보, 즉 온돌 열풍이 불고 있다. 스토브와 히터를 이용해 난방을 해왔던 이 건물은 바닥 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현재 일본은 신축 주택의 60%, 기존 주택의 15% 정도가 바닥 난방으로 시공되거나 리모델링되고 있다. エアコンと違って空気がまず汚れないっていう、埃が立たないっていうのと、あとやっぱり足元が温まると体全体も温まるんで、それがやっぱ人気の秘密じゃないですかね。 일본 온돌 열풍의 특징은 온돌이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온돌로 재시공되고 있고 온돌 난방 시설 여부가 사용자들의 선택 기준이 될 정도라고 한다. 1972년 건축된 이 요양시설은 99년 바닥 난방으로 전면 재건축을 했다. 복도는 물론 치료실과 욕실 등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모든 공간이 바닥 난방을 사용하고 있다. 난방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시설의 이용자는 급증했다. 바닥 난방으로 실내 환경까지 쾌적해지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다. 体が自由に動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たくさん着込んじゃいますと自由に動けませんから、ですから軽い服装で快適に中を動ける、行動できるということで床暖房がいいというふうに聞きましたので、それに切り替えました。 히터를 사용할 때 발생했던 호흡기 질환과 노인들의 각종 질환 등이 바닥 난방으로 호전을 보였다. 이들은 바닥 난방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いや、私ほら足が冷え性でしょ。だから床暖だったら足からずっとあったかくなると、そうするとね体まであったかいでしょ。だからここに私健康なんではないかしらと思って。そうですね。もっとも片足が悪かったんで、足が温まるということ。すると、風邪をひかなくなったことが完全に分かりましたね。 일본에서 바닥 난방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25년간 주택 시공을 해왔다는 이 업체는 일본 바닥 난방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こっちまで全部つながって設置されております。で、ここの間の決 책상 모형의 난로, 코다치와 스토브로 난방을 해왔던 일본인들. 그런 일본인들이 바닥 난방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日本の暖房の主流は電気こたつと石油ストーブが主流でした。で、建物のアルミサッシの気密性が向上するにつれて、部屋でストーブを焚くと火災の危険があるし、換気が不十分ですと二酸化炭素中毒になり健康に良くないと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また部屋の温度差によるヒートショックによる健康被害があって、きれいな空気で住める床暖房の研究が始まったんだと思います。
공간에 따라 온도차가 심한 일본의 전통 가옥에선 노약자들이 히팅 쇼크로 숨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오랜 연구 끝에 집안을 고루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바닥 난방, 즉 온돌이 문제의 유일한 답임을 알게 됐다. 또한 대류 난방에 비해 온돌은 실내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게 된 것이다. 도쿄 가스에선 소비자들에게 바닥 난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바닥 난방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 곳곳에 바닥 난방의 장점을 알리는 안내판들이 즐비한데, 체험실은 똑같은 조건의 공간에서 대류 난방과 바닥 난방을 비교해 볼 수 있기에 평상시엔 느끼지 못했던 양쪽 난방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몸으로 쾌적함의 차이를 체감한 일본 소비자들. 음식보다 바꾸기 힘들단 난방 방식을 바꾸고 있다. 바닥 난방은 이제 그들의 생활 방식까지 바꿔나갈 것이다. 感じました。どのようにいいなと思う？すぐ入って瞬間あったかいし、下から来るでしょ。この足の底を伝わって脳天に乾燥しないんですよ、顔とか全体が。それで足の底から温めるから割と気分がいいっていう感じです。それで動きやすいでしょ、床暖だからこたつみたいなとこじゃないし、こういうことです。 현재 일본의 바닥 난방 보급률은 40%. 그 효능이 알려지면서 불과 몇 년 사이 보급률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난방 방식에 따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정말 다른 것일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그 차이를 살펴봤다. 먼저 온돌은 바닥에서 올라온 복사열이 대류 현상을 일으키며 방 안 전체에 퍼진다. 반면 대류 난방은 열기가 위쪽으로 형성될 뿐 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방 안의 열 분포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적외선 카메라로 온돌방에 들어온 실험자의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봤다. 인체 부위별 온도를 분석해본 결과 바닥 난방은 3분이 지나면서 다리의 온도가 30도 이상을 유지하며 따뜻해졌다. 이번엔 대류 난방에서 실험자의 체온 변화를 살펴봤다. 대류 난방에 들어간 지 10분. 머리 부분은 붉은색을 띠며 뜨거워지는 반면 바닥과 접촉해 있는 발은 차가워지면서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몸 전체의 체온을 측정한 그래프를 보면 머리 부분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는 반면 다리의 온도는 난방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도 28도를 넘지 못했다. 난방 방식에 따라 대류는 머리는 뜨겁고 다리는 차게, 온돌은 머리는 차갑고 발은 뜨겁게 변했다. 이러한 온도의 변화가 인체 건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두한 종렬 같은 경우에서는 인체가 원활하게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능 자체, 양의 기능이 황진이 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머리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이게 열이 많으면 음액을 손상하기 때문에 뇌에 있는 진액들을 소모함으로써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굉장히 피곤함 같은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을 보면 머리를 서늘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지침을 살펴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 두한 조결의 원리는 건강 유지의 기본일 뿐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혈과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겐 몸을 통해 전달되는 따뜻한 기온은
몸 전체의 순환을 돕는다고 한다. 말만 나오니까 다행히 얼굴 안 나오고. 뜨거운 열기가 직접 인체에 전달받는 방식보다 온돌의 방식이 간접적으로 피부에 전달되어 가는 방식이 더 인체에 효과적이고 신진대사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촉진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역시 온돌은 가족 난방의 틀을 뛰어넘고 있다. 바닥에서 전해오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은 집안의 전유물이 아닌 셈이다. 송파구의 한 도서관. 이 도서관은 안방처럼 편안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아토피와 알레르기,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요즘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도서관 전체를 바닥 난방으로 시공했다고 한다. 집 같으니까 편하게 책도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고 겨울에 오면 따뜻하니까 추움도 안 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은 훨씬 더 편안하고 친숙하게 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넌 사탕 먹고 난 사탕 안 먹고 저희 애가 아토피가 좀 있어요. 피부가 확실히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온돌 도서관에 이용을 하고 온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쾌적하면서 바닥은 따뜻해서 그게 더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생활하기 쾌적한 난방.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바닥 난방은 과연 그 조건들에 부합하는 것일까? 실내의 온도와 습도, 기류 속도 등 인체가 생활하기 가장 안정적인 6가지 수치. 실내 온열 환경 6대 지표를 통해 바닥 난방의 쾌적도를 확인해봤다. 난방 시간에 따라 대류 난방의 경우 바닥 하부와 상부의 온도차가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바닥 난방은 균일하게 분포됨으로써 인체가 쾌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쾌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바닥 난방 공간은 실내 기류 속도의 변화도 굉장히 미세하고 그리고 상부와 하부의 온도차가 거의 없는 균일한 온도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인체와 환경이 열을 어떻게 교환하느냐에 따라서 쾌적감이 변하는데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인체와 환경이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동일하게 열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난방은 쾌적한 주거 생활에 또 한 가지 장점을 추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없애는 데 사용된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경미한 소음,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의자를 끄는 소리, 마늘을 찌를 때와 같은 경미한 충격음을 실험해봤다. 일반 바닥은 기본적인 소음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만 위층의 소음이 그대로 들려온다. 그러나 전통 고래의 원리를 이용한 이중 바닥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면 소음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똑같은 조건으로 경량 충격음 실험을 해봤다.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인간의 귀에 들리는 가청 주파수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소음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번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같이 심한 불쾌감을 준다는 중량 충격음 비교 실험을 해봤다. 역시 이중 바닥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소음이 많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 온돌 시스템을 이용해 소음을 줄이는 이 공법은 해외에서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중바닥 구조라는 건 결국은 진동되는 바닥 구조하고 그 공기층을 두고 하나의 다른 또 바닥을 형성함으로써 이런 진동을 최소화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중바닥 구조가 일반적으로 바닥 충격음에 의한 어떤 소음 차단 효과가 보다 우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건축업체들이 새로운 건축 기술을 선보이는 박람회장. 모두 550여 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의 캐치프레이즈는 그린 웨이브, 에너지 효율이었다. 관람객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은 바닥난방 업체들의 에너지 세이빙 제품들이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바닥난방 업체들은 앞다투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신기술을 선보였다. 잘 찍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요 마루가 요 위에 겁니다, 지금. 공기가 이렇게 여선실이 거의 없는 100% 활용 시스템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개발한 이 시간 나가보세요. 열 전도가 되는 겁니다. 더욱더 주목할 점은 우리 전통 구들의 원리와 최신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들이 증가했다는 것. 온돌 문화의 종주국답게 다양한 바닥난방 제품들이 선보였고 한국의 바닥난방을 주목하고 있던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Before that, we had only certain. I think it goes with green technology, energy saving. It'd be very. A lot of other countries would be very interested because they feel that Korean technology, especially green technology, is very good, very efficient. 기상재앙에 시달리는 유럽은 온실가스의 강력한 규제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3대 난방료 소비 국가인 독일. 오래전부터 독일은 난방비 소비를 줄이기 위해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사용을 적극 유도해왔으며 그 대책의 하나로 바닥난방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바닥난방으로 시공하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Das läuft in Deutschland über die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Dort gibt es zinsverbilligte Darlehen und zum Teil auch Zuschüsse. Wenn man in einem bestehenden Gebäude eine Heizungsanlage ersetzt und eine neue Fußboden- oder Flächenheizung einbaut, bekommt man vom Staat einen zinsverbilligten Kredit, der in etwa 1 bis 1,5% unter dem marktüblichen Zinssatz angesiedelt ist. 에너지 발생률이 적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고온의 난방 방식인 대류난방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가 다양한 지원과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하면 기업 차원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온도 조절 컨트롤러 기술과 단열력을 높이는 배관들을 개발하는 데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m Gegenteil, vielleicht unsere Häuser sogar so effizient sind, dass die Energie abgeben über die unterschiedlichsten Möglichkeiten. Zum Beispiel in Kombination mit einer Flächenheizung, dass die effizient genutzt wird. Aber solche Häuser, das meine ich damit, energieautark arbeiten, dass zukünftig sich selber versorgen. Und da wird unser Schwerpunkt sicherlich sein, in diesem Bereich Systeme auch als Flächenheizungsanbieter mit anzubieten. 온돌 문화의 종주국이며 바닥난방 보급률 100%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한국. 그러나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한다. 온도를 세계 품질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것이다. 온돌 문화의 종주국인 한국은 우리 민족이 쓰기 편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동안 유럽과 미국 등 품질 규격이 까다로운 해외 시장의 장벽은 넘지 못했다. 서울대학교 건축대학연구소. 이곳에선 우리의 온돌이 세계로 나가기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2007년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선 세계 각국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온돌 시스템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 온돌의 국제 표준화란 온돌, 즉 바닥난방의 사용 시 사람들이 느끼는 쾌적 기준, 온돌 바닥의 두께와 넓이 등에 따른 난방 용량 등 모두 7개의 파트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온도를 실험을 할 때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기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이 발생한 정도만큼을 사람을 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전기를 여기에 제공을 해서 그만큼 같은 양의 발열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체라든지 기기의 발열 정도를 모사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김광호 교수팀의 주도로 각국을 대표하는 7명의 과학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연구는 지난 2008년 7개의 표준안 중 4개의 안건이 이미 표준화 등록을 마친 상태다. 국내에서 온돌의 제품화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제약적인 여건이 많았는데 세계 표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 표준에 따라서 저희가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저희 온돌 시스템을 바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창구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온돌은 단순히 방을 데우는 개념을 벗어나고 있다. 열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제품,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수천 년 전 우리네 구두를 덮었던 황토. 항습, 항균 능력은 물론 높은 열 저장성까지 갖춘 황토를 마감재에 접목시켜 조상의 지혜와 과학을 구현하고 있다. 금속 엑셀 위에 황토를 덮는 모습이 흡사 우리네 옛 구두를 재현하는 듯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전통 고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기술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의 핵심은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그 기술이자 문화유산입니다. 그거는 5,000년 동안 검증된 우리 조상님들의 주거문화에서 나온 기술을 접목하여서 이 온돌을 만들었으며 청정에너지 난방을 우리 온돌로 썼을 때에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면서 그거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미국엔 약 30%, 독일엔 20%, 일본엔 약 15% 정도를 지금 적용하고 있고 이것만이 청정 난방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고 우리 조상의 유산입니다. 국내 난방 업체도 이제 세계 시장을 겨냥한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주 무대였던 아시아 시장을 넘어 품질 규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과 미국 시장을 향한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해외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고 한다. 에너지 효율 기준이 높은 유럽의 장벽을 넘어 바닥 난방의 종주국인 한국의 온돌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그 타겟이 영국이라서 영국의 이제 효율 기준인 이제 세드버 그 A 클래스를 이제 만족하려고 그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된 제품으로서 최근엔 저탄소 녹색 성장에 발맞춰 열만 공급하는 가정용 보일러의 개념을 탈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보일러를 개발 중이다. 온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기 위해서는 적은 연료로 많은 에너지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보일러 업체들은 지금보다 더 고도화된 제품 생산 체제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닥 난방의 제품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필름의 특수 소재에 발열 잉크를 사용해 바닥에 설치하는 난방 발열 필름. 보온재를 깐 다음 테이프로 발열 필름을 붙이고 전기를 연결하고 나면 시공이 완료된다. 전기선이 끊어져도 그 부분만 갈면 금방 수리가 될 정도로 간편하고 편리해 인기 또한 높다. 한 2, 3년 전서부터 온돌 난방이라는 것에 폭발적인 어떤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예를 들면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캐파의 한 4배 정도의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는 60% 이상이 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해외에서는 이 온돌 난방을 접하는 그 시간부터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해에 150만 불 이상의 수출고를 올리고 있는 업체는 5년 사이 무려 2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계약을 원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들의 공장 견학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This product is a very new product and it's a technological product. You can see that, you see, it's very thin. It's a heating element, so you cannot find this very thin heating element in any place of the world. And I guess this is the agreement. 해외로 진출한 온돌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온돌이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이란 사실도 알리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건설 기술들이 외국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디파이하고 진화시키고 발전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편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온돌은 뭐 역사로 따지자면 구들로부터 치자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출발했던 우리 고유의 문화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급률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또 그 기반이라든지 이런 잠재력을 바탕으로 할 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그 건설 쪽에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 국가적 브랜드화하신 기술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